어릴 적 엄마는 날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견한 한 장의 편지.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오해해온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남긴 그 집, 그 식탁, 그 사랑 속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저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올해 27이죠. 마닐라 외곽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일상이었죠. 발이 퉁퉁 부어도 참아야 했어요. 그게 제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늘 가슴 한편에는 멍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에 대한 기억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아니라 상처였죠. 양어머니 마리아가 늘 말했거든요. 너는 친엄마가 버린 아이야. 내가 키워준 거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버림받은 아이. 원하지 않았던 아이. 그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양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마리아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죠. 평소에 본 적 없는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몇 장과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글씨가 보였거든요. 보고 싶다. 엘리사야. 삐뚤삐뚤한 한글이었지만 제 이름이 또렷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여기에 한국어가? 편지를 펼쳐보니 더 놀랐어요. 전부 한국어로 적혀 있었거든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지만 뭔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는데 눈가에 슬픔이 서려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거울에서 본 제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이 여성이 제 친엄마일까? 그렇다면 왜 한국어를? 마리아가 왜 이걸 숨겼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다음날 미용실에서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자르다가 실수할 뻔했어요. 사장이 뭐가 문제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 사진과 편지를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절함이 제 마음을 태웠어요. 한국어를 읽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 마닐라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한국 음식점을 발견했어요. 용기를 내어 들어갔죠. 사장님은 중년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제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도와주겠다고 했죠. 편지 내용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엘리사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를 거야.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저를 그리워했다니. 사장님이 계속 읽어주었어요.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 너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됐단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요. 그럼 저도 한국 사람인 건가요? 사장님이 말했죠. 이 편지는 20년 전쯤 쓰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엄마는 저를 두고 갔을까?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살아계실까?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날 밤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글 배우는 방법을 찾아봤죠.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직접 읽고 싶었거든요. 한 달 동안 미용실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한국어 공부만 했어요. 한글 자모부터 시작해서 단어 하나씩 익혔죠. 손님들이 왜 요즘 피곤해 보이냐고 물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편지를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서툴렀지만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는 말들이 반복됐죠. 편지 한 장에 한국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시 어딘가였습니다. 이게 엄마가 살던 곳일까? 아니면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일까? 궁금함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에 가봐야겠다. 엄마를 찾아야겠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미용실에서 번 돈과 마리아가 남긴 약간의 유산이죠. 사장에게 휴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만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장은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생전 처음 해외여행이었죠. 두려웠지만 설렜습니다. 드디어 엄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다니. 꿈만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모든 게 새로웠죠. 간판도 사람들도 공기 냄새도 달랐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한국말로 뭔가 물어봤지만 알아듣지 못했죠.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1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지 속 주소에 해당하는 집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어요. 빈터만 남아 있었죠. 멍하니 서 있으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단서가 끊어진 거 아닌가?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근처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서툰 한국어로 20년 전에 여기 살던 사람 아세요? 라고 했죠. 대부분 모른다고 했지만 한할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머, 외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네. 누굴 찾는다고? 할머니의 친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이 얼굴 본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처 시장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오래됐으니까 더 잘 알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에 들어서니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떡볶이 가게 할머니, 생선 가게 아주머니, 야채 가게 아저씨. 모두들 제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인데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싶었죠. 여기서 일하면서 천천히 찾아봐라고 김밥집 사장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한국어도 더 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김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손님들이 여기 새로 온 애 참 예쁘다. 한국말 잘한다고 말해주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제 사연을 알고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가족 잃어본 사람들이야. 너 마음 안다고 하시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주셨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댓국집 할머니가 야, 엘리사야. 너 찾는 사람 아는 사람 있다는 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진짜인가요?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새로 지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누구세요? 저는 엘리사라고 하는데요. 혹시 김미숙 씨 아세요? 제가 물었더니 한참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그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다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사진이에요? 손을 덜덜 떨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 친엄마 사진인 것 같아요. 팔리핀에서 왔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분이 주저앉았어요. 설마 그때 그 아이가. 중얼거렸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분이 유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김미숙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그 아이라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DNA 검사를 해봅시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확실히 해야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 저희는 정말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기뻐하지 않았죠. 엄마를 찾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도 버리고 갔어요. 저 혼자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요.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유진도 두고 갔다니. 그럼 엄마는 어디에 계세요? 제가 물었더니 유진이 비웃었죠.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었으니까.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우리 자매잖아요. 제가 말하자 유진이 폭발했어요. 자매?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저한테 지금 와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엄마가 왜 저를 두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까지 나타나니 더 복잡해지네요. 그날은 헤어져야 했어요. 유진이 더 이상 대화하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연락처는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유진이 말했죠. 시장으로 돌아와서 할머니들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그 언니도 상처가 많구나. 시간을 줘봐라고 위로해 주셨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매를 찾긴 했지만 반기지 않는 현실. 엄마는 여전히 행방불명.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며칠 후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댁으로 와보세요. 엄마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유진의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고 툇마루가 있는 전통적인 집이었어요. 할머니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죠. 엘리사구나. 유진이가 많이 얘기했다. 앉아라.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어요. 유진이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숙이는 20살 때 필리핀 남자와 만났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좋지 않았어. 숨이 막혔습니다. 미숙이가 필리핀에서 너를 낳았는데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었어. 돈도 없고 비자 문제도 있고.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할 수 없이 혼자 한국으로 왔지. 유진이 끼어들었어요. 그때 엄마 뱃속에 제가 있었어요. 아빠는 다른 사람이었고요. 복잡한 사연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미숙이는 너를 데려오고 싶었어. 하지만 여건이 안 됐지. 한국 사회가 다문화 가정에 차가웠거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봐. 편지를 계속 썼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몰랐거든. 그냥 마음을 달래려고 쓴 거지. 할머니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더니 유진과 할머니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미숙이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할머니의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간암이었지.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를 만날 수 없다니.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니. 유진이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저도 장례식 때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필리핀에 딸이 있다고 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이거 미숙이가 남긴 거야.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모르겠더라고. 낡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자수가 놓인 천들이 들어있었어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한글이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죠.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엄마가 일했던 곳들을 가볼까요? 흔적이 더 있을지도. 고마웠습니다. 유진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작은 식당이었어요. 엄마가 설거지와 청소를 했던 곳이라고 했죠. 사장님이 아직 계셨는데 저희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미숙이 딸들이구나. 엘리사는 정말 미숙이 판박이네. 사장님이 반가워하셨어요. 엄마가 맨날 너 얘기했어. 필리핀에 예쁜 딸이 있다고. 주방 구석에 엄마가 쓰던 앞치마가 아직 걸려 있었어요. 낡고 기워진 자리가 많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져 있었죠. 만져보니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가 여기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돈을 모아서 필리핀에 보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주소를 몰라서 보내지 못했지. 두 번째로 간 곳은 엄마가 살던 고시원이었어요. 좁디 좁은 방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엄마가 혼자 살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고시원 관리하시는 할머니가 엄마 물건들을 아직 보관하고 계셨어요. 미숙이가 좋은 사람이었어. 조용하고 성실했지. 물건들을 내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일기장이 있었어요. 한국어로 쓰여진 일기였는데 제가 간신히 읽을 수 있었죠.
엘리사가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짜에는 오늘 엘리사 꿈을 꿨다. 많이 컸는데 예뻤다.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렸습니다. 유진도 울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언니를 그리워했는지. 처음으로 유진이 저를 언니라고 불렀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한복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한복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엄마가 한복 만드는 걸 배우셨어요. 언니 주려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딸을 위해 한복을 배우다니. 고시원 옷장에서 미완성된 한복이 나왔어요. 연분홍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였죠. 바느질이 정성스러웠지만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한복을 안고 있으니 엄마가 바느질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늦은 밤 작은 전구 아래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했을 엄마. 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유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유진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죠.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랑 쇼핑하고 그러는데 저는 할머니랑만 있으니까. 유진이 털어놓았어요.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두고 갔나 싶어서.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양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죠. 우리는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예요. 유진이 저를 할머니 댁으로 자주 초대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해주시면서 엘리사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을 때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유진과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천천히 먹어, 천천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미숙이가 너희만 했을 때야. 사진 속 엄마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죠. 저와 유진이 닮은 모습이 신기했어요. 엄마도 우리처럼 자매가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숙이는 외동딸이었어. 그래서 너희가 자매인 게 더 소중한 거지. 유진이 말했어요. 언니, 한국에 계속 있을 거예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삶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엄마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시장 할머니들도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잘했어, 엘리사야.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밥집 사장님은 계속 일할 거지? 라고 물으시며 웃었어요. 유진이 함께 살 집을 알아봐 주었어요. 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20년 넘게 떨어져 살았으니 이제 함께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댁 근처에 작은 투룸을 얻었어요. 유진과 함께 이사하면서 정말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자매 같아라고 유진이 말했죠. 첫날 밤에 유진이 말했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저보다 더 많이.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엄마가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헤어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유진이 언니 실력이면 충분해요 라고 격려해줬죠. 시장 할머니들이 모두 도와주셨어요. 엘리사가 머리 잘해줘라고 소문을 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머, 정말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들이 신기해하셨어요. 필리핀에서 배웠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래도 손재주가 있어야지라고 칭찬해 주셨죠. 헤어숍 이름을 미숙이네라고 지었어요. 엄마 이름을 따서 말이에요. 간판을 달 때 유진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어요. 할머니가 엘리사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차례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유진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놓는 거야. 엄마도 이렇게 했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런 명절을 그리워했을까요? 차례를 지낼 때 엄마 사진을 모셨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엄마, 엘리사 찾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라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를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과 송편을 나눠 먹으면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엘리사야, 송편 맛있지? 할머니들이 물어보시면 네,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겨울이 되자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여서 김치를 담그시더라고요. 엘리사도 와서 배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김장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웠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것까지. 손이 빨갛게 되도록 김치를 버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겨울 준비구나. 김치 담그는 거 어려워? 옆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래,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네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유진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말했어요. 엄마도 이렇게 김장했을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했어요. 저랑 할머니랑 셋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전을 부쳤어요. 김치전, 파전, 호박전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유진이 언니 요리 실력이 늘었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둘이 앉아서 전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라고 제가 말하자 유진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엄마가 보던 똑같은 하늘, 똑같은 눈이었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족이란 혈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엄마의 사랑, 유진이라는 동생, 그리고 저를 가족처럼 받아준 이웃들까지. 지금도 매일 아침 헤어숍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엄마가 꿈꿨던 삶을 제가 살고 있다고. 비록 엄마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사랑했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는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도 유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가장 큰 선물이구나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